네, 안녕하세요. 네,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그 카카오 프렌즈의 그 유명한 그 라이언 캐릭터를 모델링을 할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형태가 뭐 단순하기 때문에 그 따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카카오 프렌즈에 나오는 그 웬만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를 뭐 시리즈 형태로 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 라이언 캐릭터를 첫 번째로 해서 모델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이언 캐릭터는 사진을 보고 그대로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를 그 킬샷에서 그쪽으로 넘겨서 그 렌더링한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뭐 일반적인 그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그 모델링이고요. 형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옷을 후드티를 입혀 놓은 라이언 캐릭터인데,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후드티를 입은 그 라이언 그 캐릭터를 종종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새 또 카카오 그 프렌즈가 또 골프 쪽에 또 발을 들여놓아서 그 골프를 치는 또 그런 그 형태의 캐릭터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 쪽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프렌즈의 그 라이언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외에도 좀 예전에 제가 이제 튜브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봤었고, 그 다음에 그 뮤지, 요 뮤지도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계속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브러시에 그 라이언 캐릭터 이미지를 불러 와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그 좌측에 자, 쉘프를 확장을 하고요. 자, 여기 메뉴바에 보면 드로우가 있죠. 지금 초반에는요, 스culpting을 하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가지고 따라해도 무방합니다. 자, 메뉴바의 드로우를요, 좌측에다가 도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불러오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물체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툴에 가서 자, 스피어 3D를 자, 요 가운데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요때 Shift 키를 눌러주면 정확하게 스냅이 작동이 돼서 정면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에디트를 눌러서 그 3차원 물체로 만들어 주고요. 스culpting을 하기 위한 그 메이크 폴리 매지 3D를 눌러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재질은 맥캡 그레이로 바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플로어가 작동이 되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플로어가 꺼져 있게 되면은 여기에 드로우의 이미지도 옵션도 이렇게 비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플로어를 누르든 아니면 우측에 있는 플로어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면에 사진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 프론트 백에 자, 요거를 좀 확장하게 되면은 맵 1이 원래 처음에 이게 두 개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요거를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얘는 활성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그 여기 아래쪽에 임포트가 있어요. 자, 그걸 클릭을 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 라이언 캐릭터 이미지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기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물체로 인해서 지금 뒤쪽에 그 사진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은 필 모드가 있는데 요거를 3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물체가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투명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는 3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미지가 이제 불필요할 경우에는 플로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축키가 Shift P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 P가 상당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왼손으로 단축키를 사용하기에는 좀 꽤 멀리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이번에는 그러면 이 물체 스피어를 가지고 자, 이 캐릭터의 머리 쪽에 자,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X를 눌러주면은 이제 대칭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무브를 눌러주시고요. 자, 위쪽으로 자, 이동을 하고 자, 가운데의 스케일을 자, 이렇게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귀도 어차피 같은 스피어잖아요. 그래서 스피어를 새롭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 스피어를 더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일단은 머리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타블렛을 지금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정확하게 이제 맞춰진 것 같고요. 자, 옆에서 봤을 때도 약간의 약간 타원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머리 부분은 완성이 됐죠. 자, 이제 귀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 스피어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어펜드를 이용해서 스피어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와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의 레이어를 아래쪽에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무브를 시켜서 자, 귀 쪽에다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데 그 바깥쪽 테두리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스피어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또 스케일을 이용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완성이 됐죠. 자, 요거는 이제 대칭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칭 복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러 앤 웰드라는 여기 아래쪽에 제가 지금 명령어를 빼놨는데 이거는 그 지오메트리 안쪽에 그 모디파이 토폴로지가 있어요. 거기에 미러 앤 웰드를 눌러서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같은 레이어에 복사가 되고요. 왼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대칭 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 주시던지 아니면 그 G 플러그인에 가보면은 그 서브툴 마스터에 미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서 같은 레이어에 합쳐서 그 복사를 하겠는지 뭐 하겠느냐 아니면은 각각 따로따로 그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물체를 복사를 하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명령이 미러 앤 웰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눌러 볼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은 같은 레이어에 이렇게 그 물체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X키를 눌러주고 뭐 W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대칭의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동자 쪽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반복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자, 언두를 했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했는데 지금 요 코 부분이 또 같은 형태고 눈 부분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미러 앤 웰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깥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제가 GI 뭐 UI 세팅할 때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바깥쪽으로 빼낸 요 미러 앤 웰드를 누를게요. 여러분들은 이 모디파이 토폴로지에서 이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미러 앤 웰드를 눌러서 이렇게 대칭 이제 복사가 됐고, 자, 이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플리케이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W 키를 눌러서 무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눈 쪽으로 가져와 주면 눈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만 자,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눈동자를 심어 주면은 바로 모양이 완성이 되고, 물론 이렇게 바둑알 모양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하고 요게 맞춰서 이렇게 회전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하고요. 자, 일단 언두를 해서 대충 위치만 이렇게 잡아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얘를 또 코 부분에도 같은 방법으로 더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귀 부분을 또 선택을 하고 또 더플리케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십시오. 다시 무브 눌러주고, 자, 코 쪽으로 가져와 주고요. 자, 물체가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여기 트랜스페어런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좌우로 스케일을 적용해 주고요. 자, 금방 작업을 하죠. 자, 요것도 나중에 한 절반 정도 이제 들어가고, 뭐 스케일도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요것도 마무리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코 요 가운데에 검정색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별도의 스피어를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머리통을 또 더플리케이트로 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어펜드를 눌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스피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거기서 아무거나 가져와도 됩니다. 자, 그럼 스피어가 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 비지블 카운트를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그 레이어의 그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무브를 눌러서요. 자, 이렇게 가져오고 스케일도 적용을 합니다. 자, 이게 대칭이 되어야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X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략 이렇게 위치만 잡아 놓으면은 요거 부분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다이나메시로 변환을 해서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합쳐서 합집합으로 하나의 물체로 완성을 해주면 되고요. 색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려면은 레이어를 합치지 않고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이 스피어가 있는데, 자, 이거를 더플리케이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자, 이거를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스케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맞춰 주고요, 위치를. 자, 그리고 요거 부분을 자, 위로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런 거는 마스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컨트롤 K를 눌러서 자, 마스크 잠깐 해제할게요. 자, 마스크를 이렇게 중간 부분을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끌어올리면은 약간 캡슐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위로 올려주시면 바로 몸뚱아리가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어차피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마스크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제어를 하겠습니다.
자, 다리도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더블리케이트를 또 이용해서 복사를 하고 이쪽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지금 이제 X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키보드 X를 눌러 주시고,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요 모양은 나중에 그 무브 명령어 있잖아요. 드로우의 그 무브 브러쉬 같은 거를 활용해서 예,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래쪽 부분에 마스크를 씌워주고, 그 다음에 얘를 무브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약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를 꺼보면 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요 측면이 이렇게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다이나메시를 이용해서 얘를 문질러 주면 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와 다리가 자연스럽게 네, 합쳐질 것입니다. 자, 마스크 해제는 컨트롤 키 눌러서 빈 영역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더블리케이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더블리케이트 눌러서 네, 죄송합니다. 자, 딜레이트를 눌러서 지워주고요. 예, 미러 앤 웰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러 앤 웰드를 눌러서 이렇게 다리를 또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팔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팔은 그냥 이 다리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다리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자, 더블리케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팔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키보드 X를 눌러주고요. 자, 무브를 해주면 예, 다음과 같이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스케일을 또 이용해 주시고, 이렇게 갖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팔이 조금 이제 두꺼워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요거를 좌우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대칭을 끄고 작업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키보드 X를 끄면 이렇게 한쪽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쵸? 예, 켜야 되겠습니다. 예, 키보드 X 키를 눌러서 자, 모양을 다듬어 주고요. 여기도 뭐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 가지고 반전을 시켜야 되겠죠. 반전은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브로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모델링을 할 때는 지금 사진이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다고 그래서 내려진 상태로 모델링 하지 말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려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포즈 잡기도 편하고, 나중에 이거를 다른 3D 프로그램에 넘겨서 뭔가 그 포즈 같은 거를 잡을 때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약간 이제 곰인형 같이 이제 되어 있죠. 예, 이제 눈썹도 이제 빠져 있는데, 자, 그럼 눈썹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은 스피어를 하나를 카피를 해서 하셔도 되고, 뭐 기본적인 그 물체 도형을 불러서 예,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어펜드를 이용해서 자, 스피어를 꺼내 주고요.
자, 다음에 더블 키를 눌러 주시고, 자, 여기 와 있죠? 더 스케일을 작게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크기를 정확하게 잘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반쪽을 마스크를 씌워서 얘도 자, 이렇게 여기서 그리게 되면 마스크가 칠해지잖아요. 이 바깥쪽에서부터 클릭을 해와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 영역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당겨주게 되면 네, 정확하게 네, 눈썹이 완성이 됩니다. 자, 또 위치를 또 잡아주고 예, 물론 그 위에서 봤을 때 이 표면인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면에서 바라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잡아야 되겠네요. 마스크를 이쪽으로 씌우고 반전을 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살짝. 자, 마스크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을 약간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로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치. 네,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살짝 문질러 주면 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여기가 완성이 됐는데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처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키보드 F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고서 예, 전체 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러 앤 웰드를 눌러서 대칭 복사를 해주면 대략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그 모델링이 뭐한 80% 끝난 거죠. 뭐 그렇죠. 예,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합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태로 끝나도 되긴 하지만 자,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모양을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물체의 서브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Alt 키를 눌러주고 이 해당 물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을 또 이용해서 좌우로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제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기 디스플레이가 문제인지 지금 물체가 두 개씩 보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나씩 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타블렛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드로우로 이제 바꿔주고요. 자, 이제 마스크 영역을 씌워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요 부분을 씌워줍니다. 자, 이왕이면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눈동자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그 해당되는 물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헤드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씌워주고 자, 안으로 이제 밀어 넣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빈 영역을 클릭을 해서 반전, 그 다음에 무브를 이용해서 1번 브러쉬입니다.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거를 move 명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여기 우측에 디포메이션에 들어가면요, 거기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를 요거 말고 인플렛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플렛으로 넣으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크 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빈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를 정리를 해주시면 귀 부분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죠? 네, 좀 살짝만 들어갔다라는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라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드로우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이렇게 살짝 리터치 하는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Shift 키를 눌러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눈동자를 클릭하면 물체가 다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눈썹도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의 밴딩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밴딩을 하고 싶어도 밴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씌워서 얘네들을 면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면이 없을 거예요. 폴리프레임을 켜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확대를 해보면 면이 지금 가운데에 없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리메셔를 활용해서 면을 재활당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에 와보면은 gRemeasur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눌러주시면은 면이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드리고, 자, F를 눌러서 모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눈썹이 좀 이상해지니까 적절하게 조금만 형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쵸? 네. 자, 눈썹도 완성이 됐고, 자, 이제 눈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둑알 모양처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눈썹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더 납작하게 해서 이렇게 붙여놔도 됩니다. 사실은 제가 라이언 캐릭터의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3D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편에도 미러 앤 웰드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대칭 복사가 돼서 완성하게 되고요. 자, 눈동자도 Alt키 눌러서 해당 그 물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납작하게 바둑알 모양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가 뒤집었을 때는 이 파란색을 클릭을 해서 원래의 정면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자, 다시 플로어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제 방향을 약간 위에서 바라봐서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축이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달아나 있는데, 여기 그 Go to Mask Mesh Center, 네, 요거를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그 물체의 중심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가운데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죠. 네, 그러면 눈도 완성이 된 것 같죠? 자,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고요. 네. 자,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코 영역. 네. 자, Alt키를 눌러서 또 해당 물체 선택, 또 F를 눌러주고, 자, 요거는, 네, 여기 부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W키를 또 눌러주고, 자, 회전을 이렇게 해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약간의 펑퍼짐하게 만들어주시고, 위치 잡아주고요. 자, 얘도 약간 안으로. 네, 그러면 요 코 부분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부분과 이제 팔들을 이제 다 결합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결합을 하기 전에 여기를 다시 한번 면의 상태를 보면은 면이 전혀 없죠. 자, 요 다리도 마찬가지죠. 그쵸? 다리도 이렇게 면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일단은 얘네들을 이제 다 합쳐서 그 하나의 그 서브 툴로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몸뚱아리고요. 그쵸? 그리고 요게 뭔가요? 다리인가요? 요게 팔이고,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아래쪽에 그 머지 다운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여기 머지를 켜주고,
머지 다운을 눌러서 OK를 합니다. 그러면 언두가 안 되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 네, OK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도 마찬가지로 머지 다운. 네. 그러면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서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지오메트리에 와가지고요. 뭐 G리메셔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 물체를 합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메시를 적용을 할 거예요. 한 200 정도로 올려주고 다이나메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을 부드럽게 하는 명령이 그 디포메이션에 있긴 한데요. 그냥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으로 해서 표면을 부드럽게 처리를 할게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자, 골고루 돌려가면서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이나메시의 목적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자, 그쵸? 그럼 이제 다이나메시를 이제 끄고요. 지금 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면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지리메셔를 다시 한번 눌러서 면을 재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면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아까 같이 처음에는 이제 밀도 있는 면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같은 크기의 면으로 나누어서 그 면의 어떤 데이터 용량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다 불러왔고요. 자, 지금 면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이런 거는 다시 그 컨트롤 D를 눌러 가지고요. 이렇게 면을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D를 두 번 눌러서 레벨을 이렇게 3단계까지 올려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여기에 뭔가 그 패턴을 같은 어떤 텍스처 또는 UV 맵을 만들 때는 이거를 내려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어떤 UV 맵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넘길 때 상당히 가볍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현재는 3단계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리 부분도 얘랑 합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합쳐서 관리를 하셔도 되고 뭐 관리를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단 그 귀를 머리랑 얘랑 합칠 건데 합치기 전에 먼저 그 모자를 일단 나중에 모자를 만들 건데 모자를 만들기 전에 앞서 일단 폴리프레임을 켜보게 되면은 면이 이렇게 일정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일단은 마스크를 좀 빼내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서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익스트랙을 눌러서 여기 마스크된 영역을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익스트랙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면이 돌출이 되는데요. 두껍게 생각이 들면 이 티크니스 값을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일단은 어셉을 눌러서 이렇게 면을 떼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중에 요걸 가지고 모자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위쪽으로 올릴게요. 네, 그 위쪽으로 맨 위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스크를 해제하고요. 자, 요거는 잠시 눈을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머리고, 그쵸? 여기는 이제 귀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머리를 선택을 하고, 머지 다운으로 얘를 합쳐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합쳐졌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물체랑 얘랑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메시를 활용해서 얘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에 와서 리졸루션을 한 20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이나메시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요 부분이 합쳐졌고요. 요 부분은 Shift 키를 눌러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면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다이나메시 리졸루션을 20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다이나메시를 끄고 폴리프레임으로 확인해 보면 필요 없는 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 리메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 리메셔를 누른 다음에 눌러서 면의 어떤 그 데이터의 양을 줄어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프레임을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면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좀 거칠게 표현이 되는데 디포메이션에 가보면은요 폴리바이 그룹이 있어요. 폴리바이 피처. 네, 면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D를 눌러서 면의 어떤 양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D. 그죠? 네. 그러면 한 번만 지금 지오메트리의 디바이드를 2단계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럼 디바이드 이 단축키가 컨트롤 D이기 때문에 현재 컨트롤 D를 눌러서 자, 여기를 이제 부드럽게 처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 얼굴에다가 뭔가 페인팅을 하려면은 면의 양을 지금보다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 키를 눌러서 자, 몸을도 선택을 하고요. 측면에서 자, 1번 브러쉬를 이용해 가지고 네, 트랜스페어는 좀 잠시 크게 켜놓을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배가 좀 나오게 제어를 좀 하고요. 이 몸뚱아리랑 머리는 합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요 물체를 다이나메시를 이용해서 합쳐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이나메시를 이용해서 합쳐주겠습니다. 일단 128로 해볼게요. 다이나메시 클릭. 네, 그럼 면의 양이 좀 많이 좀 거칠죠? 네, 여기가 조금 거칠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얘도 한 200 정도 올려주고 다이나메시를 클릭.
자, 요 부분은 이제 Shift 키. 자, Shift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하려면은 그 브러쉬에 가보면은 그 9번 브러쉬 핀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핀치를 찾아서 브러쉬를 꺼내 주시고, 자, 이 핀치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좀 날카롭게 뾰족하게 처리를 자, 해주면 되는데, 댐 스탠다드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날카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Shift 키를 눌러서 살짝살짝 부드럽게. 자, 핀치를 이용해서 요 모서리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요 부분은 뭐 굳이 합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검정색 영역은. 자,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튤립 모양의 그 패턴이 있는데, 자,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를 또 눌러주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스culpting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마스크 영역을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스크를 한번 칠해보면 좀 면이 거칠어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컨트롤 D를 눌러서 면의 양을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레벨이 3단계인데 디바이드나 또 컨트롤 D. 자, 그래서 면의 양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를 다시 켜주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해주시게 되는데, 요 부분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번 영상은 요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요 아래쪽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색상을 또 칠하고 그 다음에 모자를 만드는 영상은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자, 요번 영상은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